자, 진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스몰 배치 컬렉션하고 제품군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몰 배치 컬렉션이 처음 출시된 거는 1987년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 나왔던 게 이제 부커스라는 제품이고요. 그 부커스가 조금 성공을 거두니까 라인업을 좀 늘려요. 그러니까 1992년에 이제 스몰 배치 시리즈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높크릭, 베이커스, 바즐 헤이든 이렇게가 있습니다. 바질 헤이드. 그래서 총 4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부커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도수가 엄청 높습니다. 63도 막 64도 정도 되는. 유일하게 얘가 캐스크 스트렝스, 그러니까 배럴 프루프 맞습니다. 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저는 부커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도 약간 디테일이 좀 살아 있는 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해마다 이게 배치가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배치가 출시가 되는데, 이게 그 라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라벨이 항상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고 뭐 당연히 배럴 프루프니까 도수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 라벨 보는 재미도 또 쏠쏠해서 맞아요. 한 6년 정도 숙성이 좀 평균적으로 되는 것 같고, 케이스도 이제 나무 케이스 다 와가지고. 그래서 요 근래 들어왔던 것도 나무 케이스가 아닌 경우도 있었죠. 맞아요. 네네네, 최근에 나온 게 약간 종이? 종이 박스로 된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왔고요. 약간 버전도 막 미국 버전과 유럽 버전이 좀 달라서 병의 쉐입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봤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출시되는 거는 약간 이제 어깨가 약간 이렇게 각이 좀 잡혀 있는 바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미국 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좀 와인병 같이 길쭉하게. 약간 되게 좀 도수도 높다 보니까 약간 엄청 좀 거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풍부한 약간 과실 같은 캐릭터도 좀 있는. 네, 그래서 잔이유님이 뭐 좋아하시기도 하니까 뭐 좀 맛이나 향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뭐 좀 일단은 저는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 그러니까 음. 배럴 프루프 도수가 높게 나온 거라서 일단은 저는 좋아했고, 이게 맛도 맛이지만 약간 디자인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살아 있다라고 진짜 생각을 와인병 해서, 같이 생겼네. 약간 이제 라벨 자체도 필기체로 이렇게 쭉 써여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배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배치마다 약간 그 각각의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네네네. 2015년에 나온 6번째 배치 맞네. 제품 같은 경우는 노 시크릿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부제가 달려 있고, 6년 8개월 정도 숙성이 된 원액이고, 도수는 뭐 64도 정도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15년에 나온 4번째 배치 같은 경우는 뭐 오븐 버스터 배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각각의 어떤 그 배치마다 이름이랑 이미지가 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디테일한 거를 보면은 이제 그 거기에 쓰여 있는 그러니까 쓰이는 원액이죠. 얘네는 이제 그 싱글 배럴은 아니고 스몰 배치니까, 스몰 배치라는 게 이 한 배치 공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캐스크를 좀 작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 스몰 배치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가 이제 하나의 캐스크, 하나의 배럴에서 나오는 원액으로 만드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0 배럴 언더 정도? 네, 30개 배럴, 한 배치가 한 30개 배럴 정도를 섞어가지고 그 원액을 그대로 담은 거니까, 배럴이 하나에 뭐 한 200리터라고 치면 한 6년 정도 숙성하면은 뭐 1년에 한 5, 6% 정도 날아간다라고 치면 뭐 한 6년이면은 한 30% 정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한 140리터 정도 되는 건데, 그게 한 뭐 30개 정도 된다라고 치면 대충 몇 리터 정도 나오죠. 그걸 700ml로 담으면 한 배치에 나오는 수량이 나오죠. 좀 나오는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한 배치에 똑같은 바틀이 그 정도 나오는 거고, 그거에 어떤 컨셉이 있는 거고, 그 배럴을 섞은 거에 약간 또 그걸 다 표시해줘요. 얘네는 웨어하우스 몇 번째 웨어하우스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비텍 그 음. 봤을 때 그 나오잖아요. 뭐 증발량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열에 어느 웨어하우스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던 거다. 그러면은 걔는 이제 대충 뭐 증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네들의 캐릭터 이번에 출시되는 배치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그런 면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맛이지만 그리고 뭐 이쪽 그 진빔 이 스몰 배치는 뭐 약간 특정 사람들이 약간 땅콩 맛 난다. 맞아요. 약간 견과류 맛 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그게 막 캐릭터가 도드라지고 막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안주로 땅콩 견과류 느낌이 좀 나긴 나죠. 하여튼 그런 면이 저는 좋았어요. 두커스에. 되게 풍부해요, 풍부. 두 번째 거 그러면 한번 네네, 이제 납크릭 말씀 좀 드리면 납크릭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켄터키의 놉크릭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좀 따왔고요. 그러니까 이 기획, 그러니까 납크릭이라는 위스키를 만든 기획 자체는 좀 라이 위스키를 좀 잘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납크릭 라이가 첫 번째 이제 기획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 출시할 때 9년으로 출시를 했어요. 9년 숙성 제품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100프루프짜리, 네, 100프루프짜리로 이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산토리가 이제 진빔을 인수할 때 가장 기대를 많이 한 위스키가 납크릭이었대요. 네, 기대값이 높았고 그래서 산토리에서도 인수를 한 다음에 저 납크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액이 조금씩 딸렸겠죠. 그래서 9년 숙성이 좀 사라지고 그냥 스몰 배치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네, 또 이제 9년으로 네,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납크릭 같은 경우에는 뭐 싱글 배럴 제품으로도 한 120프루프 맞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마셔보진 못했는데 네. 이거 참 기대됩니다. 이렇게 좀 높게 나오는 120%짜리요? 드셔보셨나요? 못 먹어봤어요. 이제 이번에 신형 바틀은 보니까 병 모양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금 더 높아지고 얇고 덩치가 좀 커진 느낌이지 않아요? 약간 이게 위로 커지고 약간 그죠, 얇아진다고 해야 되나? 요즘 약간 트렌드가 그런 건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즘 약간 리뉴얼이 좀 많이 되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항상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뭐라 뚜껑 그러지? 밀랍 뚜껑이요. 네네네. 짜증나. 바뀐 거는 조금 나요. 아 괜찮아요. 바뀐 거는 좀 나요. 메이커스 그거는- 마크처럼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 푸커스는 되게 깔끔하게 또 그죠, 되잖아요. 그죠. 이 납크릭만 좀 그랬는데 그나마 좀 깨끗이 잘립니다. 얘는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죠? 네네. 약간 현대적이고 좀 모던한 아니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 네. 부커스는 상대적으로 되게 필기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되게 좀 올드한 느낌인데 저도 납크릭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그 100프루프가 좋은 것 같아요. 저 딱 뭔가 그렇죠. 적당한 독수감도 와일터키 있고. 뭐 이런 101 뭐 이런 게 딱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위스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납크릭. 맞아요. 시가 같은 거 딱 느낄 때 딱 좋고 너무 막 60도 이러면은 힘드니까. 납크릭 라이를 좀 마셔봐야겠다. 저는 버번만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칵테일 베이스로 쓰거나 뭔가 그렇게 할 때는 라이도 가끔 쓰기는 썼지만 즐겨 마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라이가 먼저 이렇게 뭔가 처음 구성이 나왔다고 됐다라고 하니까 마셔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베이커스. 네네, 베이커스. 베이커스는 이제 진빔의 조카이고요. 그리고 진빔 증류소에서 38년을 일한 종신 디스틸러인 베이커 빔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200배럴 정도인 거죠. 그러면은 몇 리터야? 4만? 수에 약합니다. 거기에 증발량 좀 빼고 하면은 뭐 3만 몇천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스몰 배치라는 개념 자체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30배럴, 30통 언더로 섞은 거를 스몰 배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 진빔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즈도 크고 대형 증류소다 보니까 이 스몰 배치의 개념이 400배럴? 네. 그러니까 이 200배럴, 400배럴, 200배럴이라도 얘네는 스몰 배치인 거야. 좀 개념 워낙 자체가 좀 덩치가 다를 수 크니까.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7년 이상 숙성된 제품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번에 또 보틀 디자인이 작년인가요? 바뀌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네,
산토리에서 좀 많이 밀고 있는 상품이죠. 베이커스도 도수가 좀 네네, 그렇죠. 50도 네. 좀 넘을 거예요. 50도 좀 넘습니다. 얘는 그건 아니죠. 107%네. 그 캐스크 스트렝스는 아니지만 도수가 좀 높게 나오고 이게 재밌는 게 저 몰랐는데 그 이거 보다 보니까 이 컬렉터블 캡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그 바틀 위에 보면 캡 뚜껑 위에가 약간 로고가 4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모으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저 그냥 이거 우리 업장에서 빈 병 다 버렸잖아. 요거 캡을 좀 모아볼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4가지가 있구나. 1, 2, 3, 4 찍혀서.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좀 살아있죠. 뭔가 이런- 도전 저는 도전 이런 거 같다. 좋아. 거꾸로 박아서 도전 같다 느낌이. 약간 이런 디테일을 좀 살려주는 게 좀 베이커스도 왜 꽤 다 맛있어서 좋아합니다. 베이커스 좋죠. 네네. 이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커스가 좀 단종 맞아요. 비슷하게 안 들어. 됐을 때 베이커스를 좀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정도? 아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있구나. 바질 헤이든. 바지레이. 얘는 좀 독특해요. 얘는 뭐 뭔가 빔 가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1796년에부터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약간 소형 증류소 같은 개념으로 있었고, 그 진빔 가문이 있었던 그 처음에 올드텁이라고 하는 그 증류소 근처에 있는 데였나 봐요. 그러니까 옆 동네 증류소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고유 캐릭터를 좀 살려줘서, 그러니까 하이 라이, 그러니까 높은 호밀의 비율의 그 메시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생산 공정 자체도 거기서 큰 터치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밀이 높고 도수가 낮아요. 네, 도수가 낮은 이제 그냥 되게 드링커블한 그런 라이 위스키고요. 이름이 바질 헤이든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바질 헤이든 경. 그렇군요. 네, 그 그래서 이 바질이라는 이름 그 때문에 바질 모여할 맛이 수 난다. 있겠다. 막 이런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바질이랑 같이 뭐 페어링 그런.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이 바실 헤이든 같은 경우는 그 홍보 이미지 같은데 칵테일 위주로 조금 뭔가 그렇죠. 사진이 있네요. 아. 그 부분 혹시 연관이 좀 있나요? 이게 저도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음. 본 거긴 한데 얘네가 이제 약간 그런 되게 팬시한 느낌의 그런 칵테일 베이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지에도 그렇지만 약간 팬시한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허리띠. 좀 미국 상류층. 그러니까 뭐 좀 이런 파티나 이런 거에서 약간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얘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디테일이 살아 있어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은 4가지 정도 이렇게 저도 봤는데, 하나 뭐 토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 있고, 그 다음에 10년 숙성이랑 다크라이 뭐 이런 식으로 제품 또 더 있겠죠. 뭐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고 일반적인 제품도 있고 이렇게. 근데 맛보지는 못했어요. 일반적인 제품만 그냥 그쵸. 저도 마셔. 들어오긴 들어오는 건가요? 한국에? 국내에는 그냥 일반 바질 헤이든 제품만 음.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40도는 저한테는 너무 묽은. 맞아. 나약해. 나약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스몰 배치 컬렉션 소개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진빔 라인도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진빔 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빔 화이트, 얘가 이제 4년 숙성인 거죠. 진빔 블랙이 4년에서 2배, 6년에서 8년 숙성이고요. 그다음에 막 진빔 애플 뭐 이런 거 그런 거나 진빔 더블 오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되게 괜찮다는 말이 음. 있더라고요. 더블 오크. 아 이게 좀 국내에 들어오나요? 더블로크가? 아니요. 안 들어오는데 이게 뭐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2가지 캐스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되게 괜찮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뭐 진빔 초이스라는 제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거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가지고. 싱글 배럴 제품도 있고 뭐 네. 데빌스 컷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제품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데빌스 컷. 그리고 뭐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죠. 되게 막 다양한 플레이버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피치, 오렌지, 애플, 바닐라, 허니. 네네네. 역시 허니를 빼놓을 수 없구만. 그렇죠. 파이어도 있어요. 파이어는 그 약간 시나몬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약간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저거 이야기할라 했는데. 투고, 네, 투고 아. RTD. RTD. 음. RTD도 뭐 그러니까 RTD 같은 경우는 버번 위스키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죠. 진빔도 그렇고 뭐 잭 다니엘도 그렇고 뭐 잭콕 그다음에 뭐 하이볼 이런 스타일로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RTD가 뭔지 까먹었어. 레디 투 드링크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캔이나 뭐 이렇게 위스키가 바로 따로 나온 게 아니고 섞여서 나온 바로 먹을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제품이죠. 네, 칵테일인데 그냥 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RTD. 실제로 근데 RTD 시장이 되게 많이 성장을 했대요. 거의 13%라고 레디 알고 투 있는데 드링크. 한 해 성장이 그 정도. 이 젊은 층들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아야 뭐 위스키를 이렇게 돼 있는 걸 먹어라는 세대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젊은 세대들은 파티 때 그냥 따가지고 취하면 그냥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약간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품 RTD 제품이 뭐 최근에는 많이 들어왔겠지만 예전에는 많지 않아서 좀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일반 정말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위스키를 이렇게 바나 이런 데 가서 먹고 조금 약간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소비가 됐기 때문에 위스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는 되게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완전 세대들은 이런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약간 로우 ABV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형태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그렇죠, 원래 그렇죠. 술로 이게 인도하는 어떤 음. 전도사 같은 느낌이 그 호로요인가? 그것도 산토리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그런 산토리하고 비슷한 마케팅을 많이 펼치네요. 가쿠빈 이후로. 맞아요. 센토리. 이건 드셔보셨어요 혹시? 저는 못 먹어봤고요. 호로요이는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시중에 이게 나오나? 나올 거예요. 오. 국내에 수입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많이 이런 RTD 제품들 많이 들어와 있고 편의점에도 쓸 수 있는 저는 것 같기도 그 예전에 뭐 동남아 쪽 이렇게 여행 가잖아요. 뭐 발리나 누구를? 죄송합니다. 예, 여행 근데 가시면 가면은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RTD 제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제콕이 딱 있길래 오, 와 신기하다. 이거 뭐야 하고 오. 신기하다 해가지고 사서 먹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향만 뭐냐면 들어간 거지 좀. 이게 제콕이라 하더라도 이게 비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비율이 있고 이런데 이 RTD는 딱 그냥 누구나 평균적인 그런 네. 느낌으로 딱 만들어지니까 밍밍하구나. 좀 아쉬워 저한테는. 좀 세야 되는데 형 그쵸? 그쵸. 아까 그 몇 프로를 좋아한댔죠? 73% 70몇 프로를 좋아한다고. 죄송합니다. 저만 알고 있군요. 73%. 이게 그 또 리틀북이라고도 있지 않나요? 그 부커스가 이제 부코놈의 이제 프레드노가 만든 리틀북이라고도 아마 또 있을 텐데 그래요? 저는 그거 못 네네네네. 봤는데. 그 부커스처럼 생겼는데 네. 부커스의 이제 동생뻘이라고 해서 아마 리틀북이라고 있을 거예요. 귀엽다. 국내는 안 들어온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이제 프레드노가 네.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리틀북이라고 아. 부커스니까 이제 뭐 리틀북 이렇게 손자였을 때 있죠. 네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리틀북이라고 또 들어왔는데 그것도 꽤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먹어봐가지고 또 57년생이신데 리틀북은 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는 그냥 손자야 살아 계셨으면 아직도. 내가 나중에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그치. 우리 똥강아지잖아요. 우리 애는, 그냥 우리 강아지. 똥강아지를 얼마나 출시한 거네. 근데 그 이미지를 봐서는 확실히 리틀보다는 빅북이 사실은 지금의 풍채에 더 맞으신 것 같은데. 아, 거의 라벨이나 이런 건 좀 비슷한 비슷하네요. 느낌이긴 한데 네네네네. 이렇게 라벨이 좀 사선으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음. 사선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디자인 자체는 부커스랑 비슷한데 이름은 리틀북으로 해서 나오네요. 요것도 그러면 CS 제품인가요? 그래서 이게 스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데 스몰 배치 라인이겠죠 아마. 근데 저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자세한 거는 그 구글에서 리틀북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네, 검색이 되네요. 보니까 프레디 노라고 해서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그 프레디노가 이제 약간 프레드노가 좀 약간 좀 문제야. 좀 도라이 기질이 좀 있잖아요. 좀 그래서 리틀북에 좀 저는
재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사실 뭐 약간 그 기본적인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그 스토리를 좀 그대로 좀 가져온 것 같아요. 재벌 3세 망나니 아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이것도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사실 스토리로 활용하기엔 또 좋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제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얘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네요. 그 릴리즈 그러니까 릴리즈 될 때 배치가 있는데 이게 얘는 배치라기보다는 약간 릴리즈 되는 이제 챕터 1, 2, 3 이런 식으로 되는데 챕터마다 이제 약간 이름이 따로 부제가 있고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스토리 시리즈 같은 건가? 약간 이게 트렌드가 안 돼. 다 약간 다 이렇게 맞물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 와일드토키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몇 가지가 이제 뭐 BTC 같은 이런 고급 있는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리틀북은 재밌는 게 이 네 가지의 스몰 배치를 블렌딩해서 만드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2019년도에 출시된 세 번째 그 챕터인데 챕터 이름은 더 로드 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해가지고 바즈레이든 9년짜리랑 그다음에 11년짜리 부커스 그리고 9년 숙성된 넙크릭 그다음에 12년 숙성된 베이커스 이를 이렇게 블렌딩 해가지고 스몰 배치 시리즈 4가지를 섞었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얘는 블렌디드네요. 재밌네요. 이것도 블렌디드 스몰 배치인 거예요? 좀 블렌디드 리틀하지 버번 않는데. 재밌습니다. 그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더 먹고 싶은데. 잘 근데 보기 힘들어요 아직. 이거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재밌다. 챕터 그전 챕터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챕터 1이 2017년도에 나왔고요. 네. 이게 챕터 1이고 더 이지라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 여기에는 그거는 안 나와 있네요. 배치 정보가 없어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책의 이미지로 빼고였으면 납크립병이 더 이뻤을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이게 컨셉이 다른가 봐요. 지금 보니까 저 이제 이거 홈페이지 여러분들은 홈페이지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그냥 이제 대충 보면은 지금 그 챕터 1 같은 경우는 4년 숙성된 버번 위스키 그리고 13년 숙성된 콘 위스키 그다음에 6년 숙성된 몰트 위스키 6년 숙성된 하이 라이 위스키 이렇게 네 가지를 블렌딩해서 만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챕터 2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릴리즈가 됐는데 얘는 No Simple Task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얘는 정보가 많이 없네요. 얘는 8년 숙성된 켄터키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랑 40년 숙성된 캐네디안 위스키 그리고 13년 숙성된 캐네디안 라이 위스키 이렇게 세 가지를 블렌딩. 캐나디안이 그러니까 들어가요.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약간 그때마다 그치, 챕터마다 약간 쓰이는 원액이 좀 달라지는. 재밌다. 챕터 3가 아까 말한 그 이 스몰 배치 시리즈 4개. 그러네요. 챕터 4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거의 그쵸? 약간 발베니 DCS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이 또 납니다. 뭐 되게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재밌게 잘 한 것 같네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안에서 흔들어. 패키지는 그러니까 이 패키지 자체는 되게 그 부커스의 디자인이랑 되게 비슷해요. 나무 박스까지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진빔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 진빔이 또 보니까 이 숙성 위스키의 재고량이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낙내로 7월에 숙성고에 화재가 났었는데 오 마이 갓. 그때 약 4만 5천 갤런, 약 675만 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75만 개. 그런데도 재고 위스키의 약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직 그네들에게는 이제 675만 병보다 이제 99배가 더 많은 위스키를 아직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BT8이 못지않은 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위 콜렉션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 약간 생각해 보면은 미국 인구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미국 소주면은 사실은 그 정도 보유량은 있어야. 그렇죠. 이게 뭐 진빔도 그렇고 그 뭐죠? 잭 다니엘도 그렇고 솔직히 어느 지역을 가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진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희 다음번에는 글렌드로낙 쉐리 위스키의 또 다른 명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아 역시 알고 마시는 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안 해주세요? 진빔은 하이볼로 마시면 진짜 맛있는데 제가 오늘